식초 10%, 락스도 썼고 베이킹소다 이런 걸 거의 한 10%씩 써서 과일을 씻었을 때 농약이 90% 제거되더라 라든지 이런 것들로 과일의 표면을 닦아주게 되면은 농약이 같이 떨어져 나갈 수 있죠. 요즘 과일 세정제라고 좀 나옵니다. 실제 그런 제품들이 거의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은 농약이 우리 몸속에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일단 농약은 우리 몸에 쌓이면 안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농약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간 독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시골에서 간혹 가다가 이제 음독 사고가 있죠.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게 농약인 줄 모르고 사용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이 과일의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준을 따라서 잘 해주시면은 실제는 그 정도의 농약의 양은 우리가 설령 과일을 세척을 잘 하지 않고 먹더라도 그다지 위험한 정도는 아닙니다. 어쨌든 농약이 들어오면 간이 좀 고생을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이라고 있죠. 여러 가지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의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 호르몬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내분비계에 좀 혼란을 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농약은 우리 몸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두 가지가 나쁘죠. 간 독성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 내분비기에 이제 혼란을 일으킨다. 이게 이제 농약이 우리 몸에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유기농 음식은 세척하지 않고 그냥 먹어도 되나요? 유기농 같은 경우 농약은 안 치죠. 안 쳐야 되는 게 이제 유기농인데, 근데 이제 유기농이라고 하더라도 과일이나 채소의 표면에 세균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내고 드시고, 이걸 그냥 드시는 거는 그래도 좀 지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세척은 하고 드셔야 유기농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유기농을 할 때 이런 퇴비를 써서 유기농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예전에 인분을 가지고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인분을 사용해서 배추를 길렀는데 배추 이파리에 이제 기생충, 알이 발견이 됐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일은 없겠지만은 이 농장을 하다 보면은 동물들이 올 수가 있어요. 노루나 뭐 이런 그 산짐승들이 와서 여기에 대소변을 보고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유기농을 하더라도 세척은 하고 드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식초, 베이킹 소다로 과일, 야채 세척하면 농약을 없애는 효과가 있나요? 많은 분들이 과일이나 채소를 세척을 할 때 식초를 쓰세요. 예전에 어떤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 식초 10% 그리고 락스도 썼고 그리고 베이킹소다 이런 걸 거의 한 10%씩 농도가 10%. 근데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식초가 10% 정도예요. 이게 식초 원액 쓴 거죠. 사과 식초라든지 이런 걸 샀을 때 얻는 그 농도 그대로 써서 과일을 씻었을 때 과일이나 채소를 20분 정도 담궈 놓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농약이 70에서 90% 제거되더라. 이런 연구 결과는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양을 쓰잖아요. 그죠? 누가 채소를 씻기 위해서 농약을 콸콸 부어 넣고 원액대로 그리고 뭐 베이킹소다나 뭐 락스를 누가 붓습니까? 그런 것은 실생활에서는 사용하기가 힘든 이야기고요. 만약에 이제 농약이 있었다. 근데 이제 식초 몇 방울 넣어서 씻는 것은 물로 씻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교수님께서 과일, 채소 세척할 때 쓰시는 세척법이 따로 있으신가요? 요즘 그 과일 세정제라고 좀 나옵니다. 실제 그런 제품들이 거의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은 채소라든지 특히 과일에서 과일의 색소는 염기성일 때 훨씬 더 진하게 보입니다. 그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쌀을 씻어서 뜨물을 받은 다음에 그 뜨물에다가 워싱소다라든지 베이킹소다를 좀 녹여보세요. 그러면 센 노랗게 변할 겁니다. 그리고 그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 블루베리도 그냥 그 블루베리를 씻고 나면 물이 약간의 파란색을 띠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워싱소다나 베이킹소다를 넣어주게 되면은 새파랗게 변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과일 세정제라는 것이 과일에서 나오는 색소가 드러나서 그런 경우가 많고, 물론 그 과일이나 채소에 붙어 있는 먼지 이런 것들을 좀 떼내는 그런 효과는 있겠죠. 하지만 농약을 없앤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기대하면 안 되고 그냥 오염물을 좀 빼내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극히 드문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사과 같은 것을 출하를 할 때 파라핀 왁스 같은 것을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 일은 안 하지만은
극히 넘는 얘기는 하지만은 그런 것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런 파라핀 같은 것을 먹게 되면 굉장히 맛이 안 좋죠. 파라핀을 제거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제 농약이 있었다면 과일의 표면에 그 이 파라핀 속에 그대로 갇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의 경우에는 그런 과일을 만약에 선물을 받았다. 그럴 때는 이제 껍질을 다 깎아내고 드시는 게 속이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과일의 경우에는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정도. 이 정도면은 과일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사를 제대로만 지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걱정할 정도의 농약의 양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로 깨끗하게 씻어 드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조금 걱정된다. 그러면은 이 방법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약을 칫솔질을 하다 보면은 좀 거칠거칠한 가루 같은 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베이킹 소다 가루예요. 그래서 베이킹 소다라든지 워싱 소다라든지 이런 딱딱한 가루 이런 것들로 과일의 표면을 좀 세게 닦아주게 되면은 표면 과일 껍질 부분이 좀 깔아져서 나갈 수 있죠. 과일이 있고 여기 물이 있고 베이킹 소다나 워싱 소다를 좀 가루를 넣어서 그걸 이 가루를 물에 적신 가루를 과일의 표면에서 좀 닦아주면은 과일의 표면에서 좀 깔아져 나갈 거니까 같이 농약이 그 표면에 만약 있었다면 같이 떨어져 나갈 그런 식으로 이제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러고도 난 정말 농약 먹으면 안 돼.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러면 껍질에 있는 영양소는 포기하시고 그냥 깎아 드시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선택인데 화학적으로 녹여낸다. 식초를 20분 담궈 놓으면 되죠. 그러면 70에서 90% 녹아 나갑니다. 그렇게 하실 분 있으시면 하시고, 근데 실제 그렇게 하시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가루 같은 워싱소다나 베이킹소다 가루로 또는 이제 좀 딱딱한 수세미로 깨끗한 수세미로 과일의 표면을 깎아주는 것, 그게 한 가지. 또는 그래도 난 정말 농약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면 깎아 먹는 것. 이 세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과일이나 야채 먹을 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그 농약이 좀 많이 남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과일의 꼭지 부분, 폭 들어간 부분 같은 데서는 아무래도 농약이 좀 농축돼서 오랫동안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비가 와서 씻겨 나가고 이렇게 하더라도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꼭지 부분이라든지 주름진 부분 이런 데는 제거를 하고 과일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채소의 경우에 배추 또는 양배추 같은 경우는 알배기 있지 않습니까? 속의 알 부분은 나중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배추를 기르는 걸 보면은 먼저 순이 나온 다음에 잎이 이렇게 벌어지고 나면 이걸 나중에 묶어줍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이제 알이 차면서 이제 커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농약이 맨 바깥의 껍질에만 있어요. 배추라든지 양배추 같은 것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맨 바깥의 껍질은 제거해버리고 속의 거는 그냥 물에 씻어 드시면 됩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요즘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샐러드를 여러 개를 사서 냉장고에 두고 드시고 하는데 이 샐러드를 만들 때 이 파리를 많이 씻죠. 이미 씻습니다. 씻고 또 과일도 씻어서 넣고 이렇게 하는데 물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채소든 뭐든 물이 닿았다. 그리고 거기에 뭐 또 견과류라든지 치즈라든지 이런 그 단백질도 좀 들어갔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는 세균이 굉장히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한 번에 사지 말고 그냥 한두 개만 사서 빨리 먹어 치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샐러드 사서 아깝다고 뭐 한 4일, 5일 지난 샐러드 드시다가 괜히 식중독 걸리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고요. 먹든 사과나 먹든 과일들 그냥 먹어도 되나요? 과일이 그 사과 같은 경우에 멍이 들었다. 근데 이제 먹는 부위를 보면은 별로 뭐 많이 상처가 안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도려내고 이렇게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는 이런 과일의 조직이 만약에 그렇게 상했다고 한다면은 그 상한 조직을 통해서 세균이 굉장히 깊숙하게 침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상처의 3배의 깊이 정도까지는 도려내고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어지간한 뭐 곰팡이나 세균 드셔도 잘 건강 안 잃으시고 잘 살지만은 면역이 약하신 이런 분들은 그런 곰팡이나 세균이 몸에 들어왔을 때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3배 정도는 잘라내야 된다. 그리고 잘라냈는데 속에 보면은 사과가 깨끗하지 않고 뭔가 갈색의 줄이 보인다든지 그런 게 보인다고 한다면은 아깝지만
버려야 돼. 그니 세균이 이미 다 침투를 한 거니까. 콩과 고사리에 독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원래 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음식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사리. 고사리의 경우에는 생고사리에는 이 프타킬로사이드라는 화합물이 있는데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암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근데 고사리가 100g에 한 4g 이상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채소치고 단백질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식품이죠. 그래서 이런 고사리를 드실 때는 아주 푹 삶아서 거기서 이제 물을 계속 우려내야 돼요. 뜨거운 물에 오랫동안 삶아서 계속 우려내고 그리고 드시면은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독극물 다킬로사이드라는 것이 완전히 제거가 될 거고요. 또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이제 샐러드 드실 때 강낭콩 삶아서 같이 넣어서 드시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강낭콩은 완전히 익히지 않으면은 그 속에 이제 렉틴이라는 그런 단백질이 있는데 이게 몸에 들어오면 독입니다. 그러니까 푹 삶으면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단백질이고 근데 이게 덜 삶긴 그런 물질이면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니까 이 콩을 삶을 때는 반드시 푹 삶아서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 몇 가지만 좀 지키면 될 것 같아요. 고사리 삶을 때 푹 삶아서 고사리는 뭐 비타민 B나 A, C나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단백질을 먹기 위해서 먹는 거고 그리고 콩도 단백질을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푹 삶아서 밥도 뭐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밥을 푹 삶아야 거기에서 녹말을 다 빼내서 우리가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것처럼 이런 푹 삶아야 되는 것들은 푹 삶는 것이 좋습니다. 떫은 감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감 같은 경우에 떫은 감, 떫은 감을 굳이 드시려고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떫은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탄닌은 단백질하고 탄닌이 만나면은 단백질을 침전을 만들어 버려요. 소화가 안 되도록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키워드는 많이라는 말이 있는데 떫은 감을 꽤 많이 먹고 동시에 단백질이 많이 있는 우유라든지 고기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은 이제 이런 그 탄닌 성분 때문에 단백질이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돼서 이제 소화가 안 되면 급체가 올 수 있죠.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음식 드실 때 좋다고 입에 맞다고 너무 많이 먹는 것. 또 떫으면은 적당히 드셔야죠. 입에 맞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은 많은 경우에 맛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좋지 않은 맛이고 내가 거부하는 그런 것들이면 너무 많이 안 드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 또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활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은 정말 약간의 화학 지식만 있어도 뭐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학이다 그러면은 대부분 다 이제 너무 무서워하시잖아요. 독극물이다, 뭐 터진다 이런 생각만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마시고 화학을 어떻게 하면 생활에 잘 써서 내 생활이 좀 더 편하고 안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좀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